김주현 원장님은 비문증이 있으신가요, 지금? 왼쪽 눈에. 왼쪽 눈에 있으시죠? 그럼 홍인화 원장님은? 전 양쪽 다 있어요. 저도 양쪽에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라온안과의 원장 이영복. 원장 홍인환, 김주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병원연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저희가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주제를 이제 뭘로 잡아서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증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사연을 말씀드리고 원장님께서 이건 어떤 상황이구나 어떻게 하면 된다 간단하게 조금 진단 내려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첫 번째 질문은 눈에 벌레가 떠다닌다거나 시야가 좀 검게 커튼이 쳐져 있는 현상이 보인다 이런 현상일 때 응급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이런 건 어떤 상황일까요?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눈 안을 보면 그 안에 약간 액체처럼 된 젤리 조직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유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리체라는 조직이 약간 물 같은 젤리로 되어 있는데 그 물 같은 젤리가 액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 액화가 일어난 부분들이 물 같은 젤리에서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벌레같이 보일 수도 있고 점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비문증이 생기는 원인이 100가지도 넘거든요. 염증부터 해가지고 망막박리, 단순한 비문증 이런 게 있어서 안과의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얘가 치료해야 되는 비문증이냐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경과관찰 합시다. 이렇게 이제 나눠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주현 원장님은 비문증이 있으신가요, 지금? 왼쪽 눈에. 왼쪽 눈에 있으시죠? 그럼 홍인화 원장님은? 전 양쪽 다 있어요. 저도 양쪽에 다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하고서 되게 많이 느끼십니다. 왜냐면 백내장이 있다 보니까 앞을 가려서 그 혼탁이 있는지 모르시는 거죠. 그러다가 백내장 수술하면 저처럼 맑아지니까 없던 게 생겼다는 거야. 수술 잘못됐던 거 아니냐고. 없던 게 생겼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게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근시가 심한 분들은 이 떠다니는 걸 저처럼 젊은 나이 느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 비문증이 무서운 이유는 비문증이 생기는 분의 10분 중에 한두 분이 망막이 찢어지거나 혹은 구멍이 생기면서 이 비문증이 생기게 됩니다. 망막에 변성이 일어나서 생기고 이 망막이 찢어지거나 망막에 구멍이 난 부분으로 이 액체로 된 액화된 유리체의 일부가 들어가서 물이 들어가는 거죠. 물이 들어가게 되면 장판에 물듯이 장판이 떠버려서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 박리가 생기게 됩니다. 망막 박리는 실명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비문증이 생기는 분들은 무조건 망막 전문의를 통한 안저검사를 통해서 이것을 검사하고 혹시 망막에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봐야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눈을 지켜야 되는 질병에 관련된 거냐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생긴 거냐. 저는 중학교 때 친구랑 싸우면서 눈탱이 한 대 찌르게 맞고 그 다음부터 생겼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켜보는 거고요. 근데 염증 때문에 생겼다든지 망막이 찢어지면서 생겼다 이런 거는 당연히 치료를 해야겠죠. 술 마시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나이 들어가고, 그죠?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비문증 떠다니는 게 잠을 잘 자면 좀 가라앉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 안점은 내 시야 안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야 밖으로 없어지면 환자분들은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라 주변부에 이제 콘탁이 어디서 이제 갔다 간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잘 자고 나도 잘 쉬면 그 주변부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잉크물 가라앉듯이 가라앉는 거예요. 전환부 쪽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게 잠을 잘 자야 건조증이 좋아지고 각막 표면도 매끈해지는데 이제 술도 마시고 그러면은 눈물에도 알코올이 스며져 나옵니다. 이제 그런 알코올 성분이 눈물에 나오면 얼마나 눈이 건조해지고 자극을 받겠어요. 거칠거칠한 상태에서 빛을 받으면 눈 표면에서도 산란이 한번 일어나거든요. 그런 상태로 눈 속에 들어가면 눈도 부시고 불편함이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비문증은 더 잘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렇게 전환부 쪽으로는 또 이렇게 또 설명하고 녹내장은 어떤가요? 또 설명할 수 있어요? 비문증은 사실 녹내장이랑은 사실 말기 녹내장은 너무 시야가 좁아져서 비문증의 불편함을 환자분들이 호소하기 전에 시야 불편이 너무 심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비문증이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비문증을 제거하려면 이 눈 안에 있는 유리체에 그 비문증 있는 점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기술은 없고 정말로 이 비문증을 제거하고 싶으면 사실은 그 유리체의 한 80%에서 90% 정도를 다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되게 생소한 수술인데 그냥 말 그대로 눈 안에 있는 유리체가 한 90%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안에는 정상적인 방수라는 물로 찹니다. 근데 아직은 인식 자체가 저희 나라 전반적인 망막 선생님들의 생각은 아직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면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생각하는 선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웬만하면 백내장 수술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유리체 절제술하면 유리체가 없는데 아까 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백내장 진행이 1년 안에 확 옵니다. 그러면 또 1년 안에 오는 시점에서 이 환자분이 또 수술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유리체 절제술이 된 눈에서의 백내장 수술은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는 후유리체 박리가 좀 일어난 상황이면 훨씬 더 수술하기가 수월합니다. 후유리체 박리는 뭐냐면 우리 눈 안에 있는 유리체랑 망막이 원래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붙어 있는데 아까 액화가 된다는 말씀드렸죠. 액화가 되면서 유리체가 망막에 붙어 있는 게 자연적으로 탁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떨어지면서 오히려 비문증이 좀 심해져요. 후유리체 박리가 없는 경우에 인위적으로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후유리체 박리를 빠르게 일으키는 과정에서 망막이 좀 찢어지거나 합병증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두 가지 조건은 아직까지는 최소 충족 조건으로 충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내보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돼요. 망막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저한테 오시면 결론이 안 나네요. 송인환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네. 네, 망막 전문의랑 상의해서 적정한 시기를 잘 정해서 저 환자분이 원한다면 해볼 수 있는 수술인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